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감정평가를 하셨다 하면, 이번 시간에는 평가된 감정 금액을 면밀하게 심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즉 감정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평가한 담보물건은 담보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평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공부와 현 평가가 일치하는지, 또한 기차 취득 시 유의사항 등을 감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심사 업무는요, 전과 동일하게 영업점 심사 대상과 본부 감정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영업점 감정심사 대상은 다음에 4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먼저 건당 15억원 이하의 영업점 시가 추정한 물건, 다만, 농지, 전답, 과수원 등은 본부 감정심사 대상입니다. 즉 전이나 답, 과수원 등은 영업점에서 감정심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건당 15억 이하의 외부 감정평가한 물건, 다만 농지, 전답, 과수원 등은 본부 감정심사 대상이다. 즉 15억원 이하의 시가추정표를 작성한 물건 또는 15억원 이하의 감정평가서는 영업점에서 농지 전답을 제외하고 공고상 제한이나 특수조건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영업점 감정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에 보시면요, 기감정심사를 득한 공작물건에 목록 추가하는 건당 15억원 이하의 외부감정평가한 기계기구, 다만 특정 유형의 기계기구 라인식의 설비는 본부 감정심사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한 물건 전체를 평가 제외, 정식담보가 아닌 견질담보로, 즉 평가 제외라 하면 담보 유효가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담보가 아닌 물건 전체를 견질담보로서 평가 제외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감정심사 대상입니다. 이에 반하여 본부 감정심사 대상은 영업점 감정심사 대상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본부 감정심사 대상이고요. 영업점 감정심사 대상이나 본부의 심사평가를 받고자 하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경우에만 본부 감정심사 대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감정평가서 감정심사 시 확인할 사항이 다음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먼저 감정평가 업체가 당행과 첫 시간에 언급한 대로 당행과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하고요. 평가 의뢰인이 당행 또는 채무자인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산 재평가나 시세 감정이 아닌 평가 목적이 담보용인지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평가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는 감정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시점 일자와 감정평가서의 작성 일자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상 물건의 목록의 표시 근거를 감정평가서와 재공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의 서명 날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감정평가서 상의 채무자 및 채권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 및 채권기관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서인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심사 업무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점 감정심사는 담보물 종류에 따라 담보물건 감정심사서와 준부동산 심사평가표 영업점용, 그다음에 건물 6개월 경과 심사평가용을 작성을 하십니다. 공동주택 영업점장 전자결제를 득한 건동 15억 이하의 영업점 감정심사 대상 감정평가서, 다만 이 감정평가서는 담보물 전체를 견질담보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담보물건 감정심사서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에서 작성한 시가추정표는 시가추정표상 감정심사 금액과 감정심사 의견을 작성함으로써 담보물건 감정심사서 등의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부감정심사입니다. 본부감정심사 의뢰 시에는 감정평가서 사부 한부와 평가 시 필수 첨부 서류 등을 이미지로 저장하여 본부로 의뢰하십니다. 여기 본부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담보물 종류에 따라 감정서, 심사필 통지서, 준부동산 심사평가표, 건물 6개월경과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송부함으로써 감정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심사의 원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기준을 하되 공부상 면적과 실제 현황의 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둘 중 작은 면적으로 심사를 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공법상 제한 및 건축상 제한, 기타 사유 등으로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심사역으로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시 허가 또는 신고필 여부, 건축 가능 면적, 담보물 한가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심사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최근 실거래가 또는 본건 매매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감정하여 심사하십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가 40억인데 본건 매매 금액이 36억 정도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매매 가격으로 감액하여 감액하여 감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적정시 됩니다. 완공된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 신축이 예정된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 등 담보 취득 전까지 조건 이행이 가능하거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심사평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이행조건부로 감정심사함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감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공매 물건의 감정평가서 활용에 대해서 전 시간에 확인했는데요. 경공매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은 아래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하며 감정평가서 금액과 경공매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감정심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 대상 물건이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입니다. 주택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장, 기타 물건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평가 금액과 경공매 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감정심사를 하되 다만 정상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두 가지씩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 정보가 있고 낙찰가율이 70% 이상의 아파트는 하위 평균가 이내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가계주택담보대출 지급 시 일반 평균가로 상향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세 정보가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가계주택담보대출 지급 시 경공매 감정가로 즉시 적용 가능하십니다. 이에 반하여 공장 및 기타 물건의 경우에는요, 낙찰가율 80% 이상인 공장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정상 매매 거래 후 담보 목적용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가율이 70% 이상인 공장 기타 물건으로서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정상 매매 거래가 한 번 일어난 후에 담보 목적력 감정평가서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상평가로 전액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 예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에 낙찰될 당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대차,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존재로서 저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 후에 선순위 채권 등 낙찰자가 변제하고 물건의 점유 또는 명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근거 서류를 첨부를 하셔서 소관심사부서의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상향평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공매에 의해 취득한 물건의 추가 시설 투자로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자주가 제시할 수 있다면 소관심사부서에서 심사를 받아서 정상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및 중부동산 감정심사 기준인데요. 건물은 가격 시점 기준으로서 감가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서의 가격 시점과 가격 시점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정심사가액으로 건물을 평가를 합니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감정심사가액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을 해주는데요. 이 감가누계액을 차감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부동산의 경우에는 기계기구 건축물에 따라 다르고 선박과 항공기 어업권 강화권에 따라 조금 다른데 큰 틀은 해당 그 기계 담보물의 구분과 가격 시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6개월 경과인지에 따라서 감가상각의 누계액이 틀리다는 것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항공기 어업권 강화권인데요. 실무적으로 잘 일어나진 않는데 평가하지 않은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담보관리 및 환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따라 감정심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물 및 중부동산 감정심사 기준에서 평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건당 1000만원 이하인 기계기구 구축물 건설기계는 환가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에 평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하거나 담보관리가 어려운 기계기구나 구축물인 경우에도 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잔존 내역연수가 2년 미만인 기계기구 기계를 사고 나면 중고가 되니까 이 중고가 내역연수가 다 돼서 환가성이 거의 없는 시점이 2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존 내역연수가 2년 미만인 기계기구는 기계기구 또는 구축물 선박 건설기계는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또한 선박의 의장품, 국적증명서 및 검사증명서가 없는 선박, 건조 중이거나 수리 중인 선박, 타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계기구, 구축물 건설기계, 그 다음에 해당 업체의 소유물이 아닌 기계기구, 구축물 건설기계, 즉 리스 물건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모두 평가 제외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계기구, 구축물 건설기계에 대한 감가 누계액과 선박에 대한 감가 누계액, 건물에 대한 감가 누계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주 1, 주 2, 주 3, 주 4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감가율과 차감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 평가되고 심사된 담보물의 관리와 재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취득한 담보물건은 감정일로부터 경과연수가 일정 기간 지나면 재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담보가치 변동이 있거나 당연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점 판단하에 재감정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당행 내규상 재평가 주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KB부동산 시세가 나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는 지번에 따라서 감정원의 월별 지역 지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매월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과 중부동산, 선박, 유가증권 또는 채권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 중부동산 선박은 매 6개월 재평가가 되고 있고요. 재평가에 기반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건물과 중부동산 선박의 감가상각 누계액 구하는 방식이 틀리니 앞에서 확인했던 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과 채권은 한국거래소에 고시된 대용 가격으로 매일매일 재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사평가액이 계속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평가 주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데, 그러면은 담보물을 재감정 또는 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물 재감정이라 하면 감정평가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담보물건의 경우인데요. 다행히 내규에서는 부동산 5년,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강업권 등 특수물건은 3년, 동산은 6개월이 경과하면 재감정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출 한도를 위해서 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또한 물건의 내용, 현황, 주의사항을 판단해서 가치 변동이 있거나 가치 하락이 예상이 되어 채권 보전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감정해서 당연히 채권 보전에 불리하지 않도록 채권 보전 사후 관리를 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공매 감정평가서를 유용을 하되 물건 심사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주택 1년, 공장 및 기계기구 2년을 경과한 후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상평가를 받고자 하면 재감정 유효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야 합니다. 먼저 담보물 재감정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요. 다음은 담보물 유형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감정서 유용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기존 감정평가서를 계속하여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물 재감정 기간은 부동산 5년, 특수물건 3년, 동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영업점 판단하에 담보물 가치 하락이 없거나 총여신이 담보금액보다 적어 재감정이 필요가 없는 경우, 또한 채무자나 소유자 변경이 있더라도 담보물 자체의 변동이나 담보가치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안 하시더라도 유용의견서를 작성하시고 담보물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용의견서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시되 선박의 경우 검사 및 성급 유지 등을 포함하여 유효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선박은 유용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